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팀장 김지원, 배정환입니다. 리모델링 완공이 된 현장에 좀 찾아왔습니다. 여기 주변 상권이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2호선 수인 분당선 선릉역 약 190m 도보 2분 거리 포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대로변에 진입해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 앞쪽으로는 선릉역 먹자상권, 본 위치는 이제 근생 오피스, 사무실이 많은 입지고 뒤쪽으로는 주거상권이 혼재된 그런 상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물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건물 정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23.03평, 건축 면적 72.31평, 연면적 448.38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이고요. 건폐율이 58.77%, 용적률이 293.04%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인 지역인데 용적률 한도를 93.04%, 약 114평, 한 개층 반 이상 200번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용적률을 혜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대수선으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인허가 과정 거치고 잔금 치르고 공사 들어간 지 한 4개월 정도 접어드는 상황에 공정률은 80% 정도고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어떤 공정들이 좀 남아있는 걸까요? 외부 가설 비계를 얼마 전에 철거를 했어요. 외부 가설 비계를 철거를 했다는 의미는 외장 마감이 거의 끝났다. 지금 이 스카이라는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외부 유리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냐, 이제 슬슬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경 전에는요, 주택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이게 F&B 임대차가 맞춰지는 건물도 아니고 너무 이도저도 아닌 건물이었어요. 저희는 좀 변경 후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기존의 어떤 분위기를 탈피하는, 지금 여기가 역세권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주택가고 조금만 내려가면 F&B가 집중되어 있는 지하철역 주변 상권이에요. 저희 건물이 확실하게 올근생으로서 탈바꿈을 해준다라면 주변 골목 분위기를 싹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심을 한 결과물이 유리를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사용한, 그리고 칼라서스,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어떤 조형 느낌, 그런 거를 시도해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건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차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차장은? 주차가 넉넉하게 8대 정도 갖춰져 있고, 지상에는 정식 주차장과 살짝 간단히 할 수 있는 실제 주차가 겸업으로 돼 있어서 법정 주차대 10대보다 2세대를 더 하는 상황이에요. 총 10세대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건물 가까이 가서요,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이 또 바뀌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입구 쪽에 좀 왔습니다. 공용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용부도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바닥 벽이 600에 600 사이즈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타일로 마감재가 좀 시공이 될 거고요. 천정도 보시면 네모나게 등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천정 층고가 더 높게 보이는 디자인 해놨고, 그동안에는 작은 빌딩이다 보니까 1층이 로비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는 건물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일도 하고 천정 디자인도 접목을 시키면서 로비 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교체 작업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남녀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은 전층이 남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자재들이 많아서 보여드리기 복잡하니까 화장실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메인층, 그러니까 모든 층이 거의 비슷하게 이 형태로 좀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마감이 막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좀 자재들도 많고 어수선하고 복잡하니까 소개를 잘 안 해드렸는데, 마감 공정 관련돼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자리를 마련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조금 보여드릴게요. 급수를 쓰는 거는 서스로 하고, 물이 빠지는 배수는 이렇게 PVC로 합니다. 환기는 자바라 타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급탕기, 화장실 밑에 보통 설치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천정에 이렇게 딱 매립을 시키고 밑에 점검구를 하나 만들어서 고장 났을 때 손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고, 변기나 세면대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배관을 이렇게 미리 빼놓은 상황들입니다. 내부는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네, 칸막이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제거한 것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너무 공사하기 좋았던 게 내력벽체가 없어가지고 구조 보강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건물도 튼튼했고, 그래서 내력벽 제거하니까 천정 층고 이렇게 높고 시원하게 튀어져 있는 넓은 사무공간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또 다른 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테라스 공간으로 좀 올라왔는데 원래 한층 더 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이 또 별도로 없다고 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지붕형 건물인데 그 옥상을 철거를 하고 옥상 테라스를 즐기실 수도 있어요. 선택의 문제고 저희는 이제 공사비 절감으로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는데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나 걸린 걸까요? 설계 인허가 기간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 들어간 지 4개월 정도 된 상황이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니까 5개월 공사. 건물 크기에 비해서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해요. 450평 현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슬라브 조성이나 몇 가지 포기하면서 해체 심의를 받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저희가 찾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11.5억이 전체 저희 공사 비용이고요. 450평에 11.5억이니까 평당으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평당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치면은 평당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200만 원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평당가가 또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있게 뺄 건 빼고 또 네. 힘줄 거에는 힘줘서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럼 공사 이후 AS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책임을 져주냐 막 이런 거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AS가 저는 공정별로 조금 틀려요. 마감재 관련돼서 1년, 2년, 보통 방수 관련돼서는 3년, 4년 네. 있고 구조물 관련돼서는 10년 있고 건축법규에 이전 지정해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건축법규에 의해 지정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가 일단 거의 없어요. 네. 보통 하자는 언제 발생되냐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한두 달 사이에 발생이 됩니다. 한두 달 사이에 하자를 싹 처리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거꾸로 몇 년 동안 AS가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몇 년 뒤에 이제 AS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 유지 관리도 하고 임대도 맞춰드리고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계약하고 상관없이 이 AS는 계속 진행을 해드리는 상황이죠. 저랑 공사하신 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아직도 계속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수익적으로 이 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변 시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주변 시세 어떤가요? 건물 주변 및 선릉역 인근으로 밸류업이 필요한 이 노후 건물들이 1억 초반에서 중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실거래 사례도 1억에서 1억 중반대로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주변에 신축 건물 시세를 보면 평당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반영했을 때 현재 건물의 가치는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봤을 때 어떤 업종을 좀 추천하시나요? 테헤란로의 주변에 이 높은 임대료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로서의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F&B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임대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건물의 연면적이 약 448평이에요. 서비스 면적까지 합치면 한 500평 규모가 됩니다. 본 건물의 예상 임대료를 저희가 NI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보증금이 7억에 임대료를 관리비 포함했을 때 7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고 임대 계약까지 끝나고 나면 이 건물의 전체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월 7천만 원의 임대료를 이렇게 환산했을 때 강남권의 수익률 3% 정도 매매가 기준으로 거의 28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매매가로 치면 280억, 평당으로 하면은 2억 초반 정도 될 거고요. 매입한 금액 플러스 세금, 공사비, 이거 부대 비용 다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시세 차익을 계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남으실 것 같아요. 법인세 19% 가정했을 때 한 19억 정도 세금 내시고 한 80억 이상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매매부터 밸류업까지 끝내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같이 저희가 매매부터 밸류업까지 또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까지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없든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되게 오래된 좀 문제 있는 건물들을 의뢰를 받아서 가서 상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고충들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부분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200만 원, 300만 원 써서 뭔가 방수를 했습니다. 금방 또 B가 세요. A가 임시 방편이다. B가 좀 오래 간다. C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 금액대별로 설명을 드려야 받아들이시는 분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200만 원입니다. 아 네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또 물이 다시 새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공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다 뜯어서 새로 해요. 그러면 돈이 얼만데? 아 그러면 그렇게 다 뜯어서 하면 돈이 얼만데요? 아 그럼 500만 원이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살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500만 원 들여서 하실래요? 라고 하는 순간 200만 원 써놓고 또 5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순간 저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가면은 이미 이런 스토어들이 잔뜩 쌓여서 돈은 돈대로 써놓고 효과는 이제 못 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정말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에 공사를 하던 저희 회사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면 어느 누구보다 빌딩 유지관리를 속 시원하게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미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셨던 건물주님들과 몇 개의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까요? 남들 다 하는 거 설명드리는 거는 뭐 시간 낭비니 저희 회사만이 별도로 갖는 특색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는 건물의 진단을 먼저 합니다. 건물의 뭐 쓰레기 배출, 방범 상태, 주차 관리 상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챙기는 건물의 유지관리 체크리스트가 이 100여 가지 되는 거를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안 제안서를 먼저 제출해 드립니다. 세입자들이 통제하에 있지 않은 아니면 전 건물주께서 우후죽순 설치란 냉난방 배관이 간판이 바깥으로 엉망이 돼 있는데 그게 누수의 원인이 되고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길 꺼려하는 상태다. 저희가 건물의 진단을 끝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제안에는 절차와 시간과 비용까지 중간 역할을 하시는 유지관리 회사들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만 하는 거고 대표님 이렇대요 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제출하는 순간 책임질 수 있으니 책임질 수 있는 저희가 명확히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승인만 하면은 공사는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 세팅되는 월세는 훨씬 개선된 건물에서 새로 세팅이 되니까 월세는 올라갈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중개팀도 저희가 있잖아요. 이 중개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중개팀들은 매도와 매수, 빌딩 매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매도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노하우 또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임대를 맞추는 공실팀이 있잖아요. 중개사님들이 계시니 저희가 임대계약도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안 쓰는데도 임대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건물주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임대계약을 맞아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중개팀이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500만 원 건물의 월세가 건물 전체 가치 15억에서 20억 가치가 있어요. 건물 검체 가치평가하는 수익률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이 월세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지관리 행위 이 행위 자체가 몇십억의 파생적인 효과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팔 때 내가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맡겨서 월세도 잘 받았다. 개인적인 시간도 아꼈다. 근데 내가 이 덕택에 몇십억 더 붙여서 팔 수 있구나. 종합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